제가 불과 일주일 전에 보험상품 증여에 대한 사례에 대해서 해결책을 제시해 드렸는데요. 오늘 어떤 한 분이 안타까운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제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더 일찍 이 소득 인정액 산정 시에 평가되는 일반 재산과 금융 재산에 대해서 이 증여 부분을 말씀드려야 했었는데요. 그렇게 하지 못해서 오늘 이 안타까운 사연을 보내신 사례자의 경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정말 안타까운 분이십니다. 이분은 아마 남편분이 안 계신 것 같고요. 그리고 자녀의 집에서 함께 기거를 하고 있는데 안타깝게 기초연금에서 탈락했다라는 그런 사연입니다. 잠깐 내용을 보면요. 감사합니다. 응원할게요. 아무것도 없는 74세인데 딸 집에 살다가 아들 집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기초연금에서 제외됐어요. 전 가슴이 무너졌어요. 아들 집에서 어디로 가야 할까요? 도와주세요. 네, 이런 사례를 댓글로 보내오셨습니다. 저도 굉장히 안타까운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드릴 건데요. 이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을 확인하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똑똑한 연금교실에서는 다른 방송에서는 들을 수 없고 또 볼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을 좀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알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소득 인정행에서 중요한 일반 재산, 금융 재산, 그리고 이런 부분들의 증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사례자의 내용을 가지고 먼저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이 댓글을 보내주신 사례자는 아마 어머니이신 것 같습니다.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를 하고 기초연금을 신청을 했는데 이 기초연금이 탈락했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자녀 명의로 변경을 하면 보통 일반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기초연금에서의 이 증여를 계산할 적에는요, 매월 자연적 소비 금액을 정해서 그거를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우리 그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3조에 나오고 있고요. 이 소비 금액은 보건복지부 시행세칙에 나오고 있거든요. 여러분, 본인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를 해주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불법도 아니고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자녀에게 증여를 해줍니다. 일반 세법에서는 증여를 해주면 증여세를 한번 물고 나머지 명의가 자녀 앞으로 돌아가면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그런데 기초연금법에서는 이러한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초연금을 수령하실 적에 특히 일반 재산, 금융 재산에 대해서 자녀에게 증여를 할 적에는요, 이 부분을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네, 보건복지부 시행세칙에 보면은요, 자연감소분이라는 그러한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3조에 보면은 자연적 소비금액, 재산의 처분, 증여일로부터 경과된 개월수에 다음 강목의 금액을 곱한 금액을 공제해준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배우자가 없는 노인 가구, 단독 가구죠. 단독 가구는 약 209만 7천 원. 그리고 부부 가구는 256만 540원. 네, 이 금액을 매월 공제를 해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의 같은 경우에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자녀 앞으로 명의를 변경해 놓고 기초연금을 수령을 할 줄 알고 있었는데 자녀 앞으로 명의를 변경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초연금 수령이 안 되니까 답답해서 저희한테 이러한 댓글로 질의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 74세의 어머니께서는 걱정되고 놀라셨겠죠. 이 법에 의해서 우리가 정해진 부분은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조금 더 일찍 알고 또 저도 여러분에게 좀 더 일찍 방송을 해드렸으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불과 일주일 전에 우리 보험 상품을 증여하는 문제, 그 부분에 제가 해결책을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또 이런 사례가 나와서 저 또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러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빨리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더 일찍 해드려야겠다, 그런 책임감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기초연금 소득 인정액 산출 공식을 먼저 간단하게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소득평가액 그리고 재산소득 환산액을 더해서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는 월 180만 원, 부부가구는 288만 원 안쪽에 들어오면 기초연금을 수령하실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여기서 오늘 포인트는요. 재산소득 환산액의 일반재산, 제가 붉은색 글씨로 표현해놨죠.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일반재산은 주로 부동산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금융재산은 여러분들이 은행에 들어있는 정기, 예금, 적금, 신탁 혹은 보험 또 주식 이런 것들이 이 금융재산에 들어가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증여를 할 적에는요. 이 자연적으로 소비가 되는 이 소비금액 여기에 여러분들이 유의를 하셔야 되거든요. 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출 공식을 보면은 우리 재산소득 환산액에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이것 때문에 기초연금 이 소득인정액이 초과가 되니까 이 금액을 우리 자녀나 지인 앞으로 이렇게 증여를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기초연금법에서는 이런 문제성이 있다 해가지고요. 그 매월 공제해주는 그 금액을 정해놓고 있거든요. 그걸 여러분들에게 이 법령과 함께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3조를 보면 됩니다. 이 3조에는요, 재산의 범위가 쭉 나와 있는데 대부분 여러분들에게 쉽게 설명을 드리면 부동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은 부동산에 대한 문제입니다. 주로 여러분들의 주택, 그 다음에 토지, 이런 부분들이 되겠고요. 여기 2조에 보니까 또 금융재산 이렇게 나와 있죠. 금융재산은 주로, 우리 금융실명 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2조에 따른 금융자산, 그리고 나번에 보험업법 제2조에 따른 보험상품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런데 여기 3조를 보면은요, 제1호, 일반재산과 제2호, 금융재산에 대해서는 2011년 7월 1일 이후 다른 사람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재산 또는 처분한 재산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령에 의해서 재산가액 산정 방법을 별도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일반 재산, 부동산과 금융재산, 예금이나 이런 보험상품의 증여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령으로 별도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 옆에 우리 보건복지부령을 갖고 왔습니다. 세부 기준에 관한 우리 보건복지부 시행세칙을 보면요. 여기 7조에 보면은 증여재산에서 제외하는 금액의 기준 이렇게 되어 있고요. 3호에 자연적 소비금액, 재산의 처분, 증여일로부터 경과된 개월수의 다음 항목의 금액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다. 네, 그래서 배우자가 없는 노인 가구, 단독 가구는 209만 7천 원, 또 배우자가 있는 부부 가구는 256만 원. 이거를 증여했을 경우에 이거를 공제해 준다는 얘기죠. 네, 여러분 이런 사실을 잘 모르고 있었죠. 또 기초연금을 우리 담당하는 주민센터나 읍면사무소의 담당자에게 가서 물어보면은 사실 이런 부분까지 잘 대답을 해주지 않고요. 물론 우리가 먼저 물어보지 않으니까 그쪽에서 먼저 대답해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사실을 인지하셨으니까 법령을 이제 이해를 하셨으니까 이런 부분을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요 오늘은 여러분에게 이 자연적 소비금액 그러니까 자연 감소분이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요. 증여를 해줄 경우에는 자연 감소분을 고민해야 되고 이 자연 감소분이 증여 금액에 따라서 이 기간에 따라서 이제 공제 금액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소비가 돼가지고 없어지는 그런 기간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기초연금을 신청하시든지 아니면 기초연금 신청을 우리가 만 65세에 신청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로부터 미리 여러분들이 사전에 증여를 할 부분이 있으면 미리 증여를 해놓는 것도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영상 결론입니다. 네, 일반재산, 부동산이죠. 그 다음에 금융재산, 이걸 증여할 경우에는요, 자연 감소분에 유의를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일반재산 증여 시에는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에 자연 감소분, 그 기준액이나 그 기간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연감소분의 기준액은요, 단독 가구가 209만 원, 부부가 256만 원이라고 말씀드렸죠. 여기 밑에 예를 들어서 1년을 간다 하면은요, 우리 단독 가구에는 2,500만 원, 부부는 약 3천만 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까 그 사례자의 경우에는 아파트를 넘겨줬으니까 아마 적어도 2억에서 3억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여러분 한 7, 8년 전에는 미리 이거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리고 금융자산 증여 시에도 예금, 보험, 주식도 증여에 여러분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특히 보험 상품은 보장 내용 때문에 내가 보장을 받아야 되는, 또 우리 나이가 되면은 또 아플 때가 많죠. 그런 경우에는요, 계약자만 변경해야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 금융자산도 자연감소분은 우리 단독 가구, 부부 가구 똑같고요. 그 기간을 여러분들이 고려하면서 증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금융자산은 상대적으로 우리 부동산보다 금액이 작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넘기실 적에는 여러분들이 이런 자연감소분, 자연감소 기간 여기에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댓글에 보면은 혹시 이것도 편법 아닙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편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법 테두리 안에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합법적으로 증여를 하고 요 자연감소분 기간을 지나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사실을 잘 인지하시고 기초연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지식을 갖고 계시다면은 적어도 여러분들의 기초연금을 수령하신 때에는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